요즘 AI 이야기만 나오면 꼭 이런 말이 따라 붙습니다. 이제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엔비디아 버블 아니야? AI 사이클 끝난 거 아니야? 그런데 저는 시장을 볼 때 사람들 말보다 기업들이 실제로 뭘 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말은 버블이라고 하는데 행동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젠슨 황이 7개월 만에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SK를 만났고 LG를 만났고 국내 AI 기업들도 직접 만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AI 기업 CEO가 굳이 한국까지 날아왔습니다. 관광하러 온 걸까요? 아니죠. AI 인프라를 더 깔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부품을 확인하고 공급망을 점검하고 다음 세대 제품 준비를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오히려 확신이 하나 생겼습니다. AI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AI 하면 엔비디아를 떠올립니다. GPU를 떠올립니다. HBM을 떠올립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시장은 원래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인공만 보고 있으면 정작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GPU가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AI 서버는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수천억 원짜리 데이터 센터 안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전기가 순간적으로 강하게 들어와도 문제, 반대로 부족해도 문제입니다. 자동차 엔진처럼 잠깐 멈췄다가 다시 켜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문제가 생기면 손실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전력 안정성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MLCC입니다. 이름은 어렵습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 근데 역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전기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겁니다. 댐이 물을 저장했다가 흘려보내듯 MLCC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순간 공급합니다. 그래서 GPU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눈에 안 띄는 부품인데 없으면 서버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AI 서버가 강해질수록 MLCC도 같이 중요해집니다. GPU 성능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는 의미고, 전력이 커진다는 건 그걸 안정적으로 제어할 부품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AI가 성장할수록 MLCC 수요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산업을 좋아합니다. 누가 이길지 맞출 필요가 없거든요. 엔비디아가 이겨도 들어갑니다. AMD가 따라와도 들어갑니다. 구글이 데이터 센터를 늘려도 필요합니다. 아마존이 투자해도 필요합니다. AI 서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고속도로로 치면 톨게이트 같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차가 지나가든 통행료는 받는 구조. 저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주인공을 봅니다. 언론도 주인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큰 수익이 나는 구간은 종종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반도체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엔비디아를 봤지만 장비와 소재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완성차를 봤지만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더 강하게 움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로봇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휴머노이드를 봤지만 감속기와 액추에이터가 먼저 주목받았습니다. AI도 결국 비슷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GPU를 봅니다. 저는 GPU 뒤를 봅니다. 사람들은 데이터 센터를 봅니다. 저는 데이터 센터가 멈추지 않게 만드는 부품을 봅니다. 사람들은 주인공을 봅니다. 저는 조연을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생각보다 자주 조연에게 더 큰 가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MLCC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광통신 밸류체인을 보면 소재에서 출발합니다. 광섬유를 뽑아낼 수 있는 프리폼, 특수유리, 고박열 소재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이 부품입니다. 광케이블,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주는 광트랜시버, 광신호를 증폭하고 나누는 광모듈이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이 전송 장비,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나 통신사 같은 실제 인프라입니다. 한국은 이 밸류체인에서 부품과 장비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광트랜시버 기술, 광전송 장비, 최근에는 고박열 광패키징처럼 기술 난이도가 높은 영역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보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멘텀이 국내 파트너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AI 인프라 투자의 방향은 반도체에서 서버로, 서버에서 전력과 통신 인프라로 이동 중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광통신이 있어요.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2027년, 2028년까지 이어질 구조적 사이클입니다. 왜 하필 한국 기업들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광섬유 기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인프라를 직접 깔면서 쌓아온 기술과 공정 노하우가 지금 AI 시대의 진짜 자산이 됐어요. 여기서 소름 돋는 사례 하나 있어요. 루멘텀은 미국의 광부품 1위 기업입니다. 800G 1.6T급 차세대 광모듈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있어요. 고박열 광패키징이라는 겁니다. 루멘텀이 이 공정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단 한 곳뿐입니다. 한국 기업이에요.
미국 1위 광부품사가 핵심 공정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 하청이 아닙니다. 루멘텀이 이 기술을 쓰지 못하면 AI 데이터 센터 납품이 막힙니다. 그 자물쇠를 한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자, 잠깐 화면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시장 대장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유례없이 급등하는 가운데 코스피 뚜르며 올라가고 있죠. 많은 분들은 그 이유로 정부에서 밀어줘서 혹은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국내 증시 어마어마한 상승, 그 중심엔 결국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같은 글로벌 자금이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은 공식적으로 국내 핵심 기업들 지분을 5% 이상 들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근데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공시로 보이는 물량이 아닙니다. ETF, 글로벌 패시브 자금, 해외 운용 계정, 외국계 사모펀드 자금들까지 섞이기 시작하면 개인들은 실제 매집 규모를 거의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다 보면 가끔 이상한 종목들이 보여요. 뉴스는 조용한데 거래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무거운데도 잘 안 밀리고 조정이 와도 특정 가격대에서 물량이 계속 받아집니다. 이런 흐름은 대부분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돈은 절대 하루 만에 못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석한 이 종목을 처음 봤을 때 따로 메모를 남겨뒀어요. 아, 이건 일반적인 개인 수급 흐름이 아니다. 실제로 숫자를 다시 뜯어봤습니다. 재무 흐름, 고객사 변화, 매출 방향, 그리고 외국계 자금이 들어올 때 특유의 수급 패턴까지 전부 체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용히 물량을 사모으고 있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큰 자금은 비싸게 추격 매수하지 않습니다. 조용할 때 모으고 시장 관심이 붙기 전에 이미 자리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은 따로 정리를 다 해뒀습니다. 왜 지금 글로벌 자금 흐름이 들어오는지, 수급이 어떤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는지 숫자 기반으로 전부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 역대급 시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려움이 많다, 고 문의들 주고 계셔서 지금 가장 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딱 하나를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010-5613-4071 2번으로 블랙록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잠시 영상 일시정지 누르시고 010-5613-4071 2번으로 블랙록이라고 남겨주시면 구독자 확인 후 순차적으로 종목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기 때문에 확인 연락은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종목 소통방에도 같이 초대드릴게요. 실제로 저는 매일 수급 수치 갱신하면서 흐름 체크하고 있고 변화가 나오면 가장 먼저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큰 도움 된다, 감사 말씀 주고 계시니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같이 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삼성은 지금 AI 반도체 내부에 빛을 직접 심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HBM과 GPU를 구리선 대신 빛으로 연결하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인데 이걸 반도체에 통합하는 건 전 세계 최초 시도입니다. 2027년 시제품, 2029년 양산이 목표예요. 이게 성공하면 AI 반도체 성능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합니다. 그 도약을 한국이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가 AI 인프라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는 지금 그 인프라의 핵심 관문 중 하나를 한국이 손에 쥐고 있습니다. KT 이강욱 CEO가 지난주 강연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 통신망은 AI 시대의 데이터 폭증을 감당할 수 없다.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KT망 투자를 직접 결정하는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한 말이에요. 통신사 CEO가 우리 망이 한계에 왔다고 직접 선언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말 한마디 뒤에는 반드시 발주가 따라옵니다. 광통신 장비, 광케이블, 광모듈 전부 다 발주 대상이에요. 더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어요. 젠슨왕이 방한 중에 서울 삼성동 포장마차에서 목격됐습니다. 수행원도 없이요. 한국 대기업 고위 관계자와 비공개 만찬을 가졌는데 목격자들 말로는 황 회장이 직접 삼겹살을 구웠다고 합니다. 이게 왜 광통신이랑 연결이 되냐면 엔비디아가 GPU만 파는 게 아니거든요. GPU 수만 개를 데이터 센터 안에서 연결하는 게 광모듈이고 광케이블입니다. 젠슨 왕이 한국에서 누군가와 식사할 때 대화 주제가 반도체만이었을 리 없어요. AI 인프라 전체가 식탁 위에 올라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SKT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비밀리에 구축하던 양자보안 광통신 시범망을 갑작스럽게 공개하면서 해킹으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운 통신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쟁사들은 상용화는 멀다며 견제하고 있지만 시범망이 이미 구축됐다는 건 방향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통신사가 방향을 정하면 뒤따라오는 발주가 있습니다. 그 발주를 받는 기업이 어딘지가 중요한 거예요.
LS전선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시에 약 1조 원짜리 해적 케이블 공장을 짓고 있어요. 미국 연방정부와 버지니아 주정부에서 약 1,470억 원을 직접 지원받았습니다. 미국이 아무 기업에나 세금을 투입하지 않아요. 그 기술이 미국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이 나온 겁니다. 2027년 공장 완공, 2028년 양산 시작, 이 타임라인이 광통신 밸류체인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시기입니다. 데이터 센터 문 앞을 지키는 회사가 있습니다. 옵티코어입니다. 광트랜시버라는 부품이 있어요.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꾸고 그 빛을 다시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 서버와 서버가 대화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에요. 이 문이 좁으면 데이터가 막힙니다. 이 문이 빠를수록 AI 연산 효율이 올라가요. GPU가 아무리 강력해도 이 부품이 버텨주지 못하면 속도를 온전히 쓸 수가 없어요. AI 시대는 칩의 성능뿐 아니라 칩과 칩을 잇는 혈관의 두께도 같이 넓혀야 합니다. 옵티코어는 이 문을 400G, 800G 규격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국내에서 800G 광트랜시버를 실제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레벨의 기업이 사실상 여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가 800G, 그 다음은 1.6T로 속도를 끌어올릴수록 이 문을 만드는 기업의 협상력도 같이 올라갑니다. 통신사 비용을 줄여주는 파장가변 광트랜시버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요. AI 인프라 투자가 반도체에서 서버로 이제 통신 인프라로 번지는 흐름에서 옵티코어가 서 있는 자리는 밸류체인의 핵심 관문입니다. 실제로 2026년 1월에 100억 규모 AI 데이터 센터 광트랜시버 공급 계약을 수주했고 올해 1분기 매출이 119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수주가 실제 매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15년 동안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며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기업이 살아있어야 기술도 의미가 있습니다. 옵티코어는 지금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2025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어요. 회계법인이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서명을 거부한 겁니다. 성적표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이의 신청을 통해 개선 기간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근 주식병합 이후 신주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요. 감사의견 거절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2025년 순손실이 226억 원인데 그 숫자가 정확한지조차 검증이 안 됩니다. 기술 스토리가 아무리 좋아도 재무 신뢰도가 흔들린 상황에서는 한 발 물러서야 해요. 싸 보인다는 이유로 들어가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그 구간입니다. 거래 재개 이후에 봐야 할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 적정이 나오는지예요. 이게 해결되면 AI 데이터 센터 광트랜시버라는 자리 자체는 진짜 핵심 관문이 맞습니다. 그 시점에 추가 수주가 이어지는지 흑자 전환 시점이 가시화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스토리는 모두 부차적입니다. 기회와 위험이 같은 화면에 나란히 서 있는 종목입니다. 코이버라는 회사는 데이터가 지나가는 고속도로 위에 교통관제 센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광섬유가 길이라면 이 회사는 그 길 위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디로 보낼지 정리하는 장치를 만들어요. 1Tbps급 ROADM 기술이 핵심인데 1초에 100만 기가바이트짜리 데이터 흐름을 통째로 관리하는 장비입니다. 길이 넓어질수록 교통관제 장비 수요도 커지는 구조예요. 근데 이 회사에서 더 주목하는 게 따로 있어요.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이 광전송 장비에 결합한다는 겁니다. 국방통합 데이터 센터에 이미 납품 이력이 있어요. 국가안보급 시설에 들어간 레퍼런스라는 건 아무 회사나 끼어들 수 없는 자리를 이미 잡았다는 뜻입니다. 실적도 돌아서고 있어요.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33% 넘게 늘었고 몇 년간 적자였던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부채 비율이 16%대라는 것도 포인트예요. 무리하게 빚내서 키운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다만 짚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흑자 전환 첫 해 영업이익 자체는 아직 얇아요. 테마 기대감이 먼저 달렸고 실적이 기대를 받쳐주는 속도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본업 턴어라운드 속도를 확인하는 구간이 될 수 있어요. 오이솔루션을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세 종목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회사거든요. 앞에 두 종목이 광통신 인프라를 깔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회사들이라면 오이솔루션은 그 데이터가 전기 신호에서 빛으로 변환되는 바로 그 순간에 개입합니다. 광트랜시버 국내 1위 기업인데 단순 조립이 아닙니다. 핵심은 레이저 다이오드 칩 내재화입니다. 광트랜시버 안에 이 칩이 들어가는데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서 광섬유에 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없으면 데이터가 광섬유를 타고 이동 자체가 안 됩니다. 대부분의 광트랜시버 업체들은 이 핵심 부품을 일본이나 미국에서 사다 씁니다. 설계는 자기들이 해도 심장은 남의 것을 쓰는 구조예요. 오이솔루션은 이걸 직접 만들어요. 국내에서 이 칩을 내재화한 회사가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왜 이게 경쟁력이 되냐면 AI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400G에서 800G로 그 다음엔 1.6T로 가는 경쟁에서 남한테 의존하는 심장으로는 결국 한계가 옵니다. 직접 만드는 회사는 그 한계를 스스로 통제해요. 기술 전환기에 내재화한 쪽이 구조적으로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가 올라갈수록 오이솔루션의 포지션이 강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AT&T 같은 북미 대형 통신사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겹치면서 수요의 방향이 국내를 넘어 북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이제 숫자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난해 매출이 574억 원, 재작년 대비 79%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순이익 흑자 전환을 했어요. 전년 동기에 59억 원 순손실이었던 게 16억 원 순이익으로 바뀐 겁니다. 증권사에서는 올해 연간 매출을 1,200억 원대로 내년에는 2,200억 원까지 성장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영업이익은 내년에 385억 원 수준으로 올해 대비 5배 이상 늘어납니다. 한 가지 냉정하게 짚겠습니다. 이번 주에 박용관 대표이사가 자사주식 5만 주를 장내 매도했어요. 내부자 매도는 사업 성장성과는 별개로 단기 수급에 부담이 됩니다. 성장 구조가 아무리 탄탄해도 이 신호는 반드시 체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단기 변동성이 나온다면 오히려 레이저 다이오드 내재화라는 구조적 포지션을 더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구간이 되기도 해요. 최근 세 종목, 각자 다른 이름이지만 같은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광트랜시버를 만드는 회사, 백본망을 나누는 장비를 진 회사, 레이저 다이오드까지 직접 내재화한 회사. 다 결국 AI 데이터가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좁은 문 어딘가에 위치한 기업들입니다. 리스크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감사의견 이슈, 단기 조정 압력, 내부자 매도 신호. 하나씩 따져봐야 할 것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구조 자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글이 한국 AI 데이터 센터 유치를 저울질하고 있고, 루멘텀은 핵심 공정을 한국 단 한 곳에만 맡기고 있고, KT와 SKT는 공개석상에서 이미 방향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그 인프라를 실제 데이터가 지나가는 구조로 바꾸려면 어떤 관문이 먼저 열려야 하는가? 오늘 본세 회사는 그 관문 위에 서 있어요. 800G가 되면 그 문은 더 좁아집니다. 좁아진 문이 가격은 올라갑니다. 반도체가 심장이면 지금 시장이 먼저 찾는 건 막힌 혈관입니다. 시장은 항상 결과가 아니라 구조를 먼저 반영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화면 집중해 주세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AI 투자를 볼 때 칩보다 인프라를 먼저 봅니다. AI 연산이 늘어나면 그 데이터를 나르는 광 케이블 수요도 정비례해서 늘거든요. 칩보다 광 케이블이 먼저 투자되는 이유가 있어요. 건물 짓기 전에 전선 먼저 깔아야 하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 짓기 전에 광통신 인프라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광통신 수주 데이터가 AI 투자 사이클의 선행 지표예요. 지금 전 세계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수십 조씩 쏟아붓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가 동시에 짓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들이 서로 그리고 사용자들과 통신하려면 광 케이블이 수없이 깔려야 해요. 특히 데이터 센터 내부를 연결하는 고속 광 트랜시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 부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군데 안 됩니다. 국내에서 그 자리에 있는 기업이 어딘지를 제가 공급망 데이터로 추적해 왔어요. 오늘 분석한 삼성전자가 그 공급망 안에 있는 기업입니다. 수급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 따로 체크를 해뒀어요. 빅테크 데이터 센터 발주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외국인이 방향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납품 계약 구조를 들여다봤더니 이유가 보였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구축 타임라인과 이 회사 수주 일정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매출 우상향인데 주가는 아직 그걸 다 반영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계속 신고가를 뚫어가는 흐름 뒤에도 결국 블랙록 같은 글로벌 자금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공시로 보이는 지분만이 아닙니다. ETF, 글로벌 패시브 자금, 해외 운용 계정, 외국계 사모펀드 자금들까지 섞이기 시작하면 개인들은 실제 매집 규모를 거의 체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다 보면 가끔 굉장히 이상한 종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뉴스는 조용한데 주가는 쉽게 안 밀립니다. 거래량은 죽어 있는데 특정 가격대마다 누가 계속 받아가는 흐름이 보여요. 저는 이런 패턴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지금처럼 광통신 산업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중에 시장의 중심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고 있는 이 광통신 관련 종목도 처음 봤을 때 따로 메모를 남겨뒀어요. 아, 이건 일반적인 개인 수급 흐름이 아니다. 실제로 재무 흐름, 고객사 방향성, 기술 경쟁력, 그리고 외국계 자금 특유의 매집 패턴까지 전부 다시 체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용히 물량을 사모으고 있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의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들을 복기해보면 이렇게 조용할 때 신호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뉴스가 따라붙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광통신 종목 하나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뒀습니다. 왜 이 기술이 중요한지, 실제 어느 기업들과 연결되는지, 지금 어떤 수급 흐름이 나오는지, 외국계 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어느 가격대를 체크해야 하는지, 영상에서는 다 못 푸는 부분까지 차분하게 정리해놨어요. 이건 돈 받는 거 전혀 없고 구독 확인만 되면 보내드립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010-5613-4071 이 번호로 광통신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구독자 혜택 받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구독자 종목 받기 눌러주시고 구독자님 번호를 010부터 입력하신 뒤 제출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10초도 안 걸리니까 간단하게 참여하셔서 받아가시면 돼요. 최근에는 자료 받아보시고 왜 이제 알았냐? 이 흐름은 진짜 처음 본다. 이런 연락들도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가 많다 보니 구독자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확인 연락은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아가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종목 소통방도 같이 안내드릴게요. 인원 적게 가까이 보는 방이랑 조금 더 넓게 흐름 공유하는 방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 바뀔 때마다 같이 다시 보면서 갑니다. 광통신 테마라는 게 뉴스 한 줄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 한 장 던지고 끝내는 방식은 안 씁니다. 왜 움직이는지, 언제 분위기가 바뀌는지, 어디를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계속 같이 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광통신 종목 정리본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고정 댓글 통해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도 자료 갱신하고 그래프 다시 그리면서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